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어떤 풍수들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 쉽게 세분화해가지고 재밌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떤 명당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거나 세부적으로 제가 명당이라는 거는 밝은 땅이라고 그랬는데 땅이 밝기만 해가지고 명당이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세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명당의 종류는 제가 크게 보시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택의 명당과 양택의 명당, 양기론의 명당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음택, 양택, 양기론을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음택의 명당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묘를 쓰는 거를 음택의 명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양택의 명당은 집을 짓고 사는 거를 양택이라고 그러는 거고, 양기론이라는 거는 어떤 제가 좋은 마을, 우리 안동의 하회마을이나 서울에 있는 서울의 터, 우리가 살고 있는 강주의 어떤 터, 이렇게 터나 좋은 마을 명당을 어떤 양기론의 명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배우실 거는 이래 묘자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묘자리와 집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제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 묘자리와 음택과 양택의 차이점, 그러면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묘와 집을 비교해 봤을 때 묘라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묘자리, 집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을 때 제가 어떤 사용자, 그리고 크기, 위치, 발음 관계, 발음 속도, 발음 강도 등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 음택이라는 거는 어떤 죽은 사람이 쓰는 거, 죽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묘자를 저희가 음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쓰는 거를 저희가 양택, 제가 집을 짓고 사는 거를 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땅에 있기 때문에 음택, 밖으로 나오니까 양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음택은 묘자리,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양택이라는 건 집자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되나? 음택이라는 거는 저희가 조상을 땅에 모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팠을 때 조상이 들어갈 만큼만 자리이기 때문에 음택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보시면 반평에서 2평 정도 이하 되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약으로 말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반평에서 2평 정도 차이가 음택이라는 거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사람이 들어갈 만큼만 자리, 이런 자리, 음택이라는 건 이렇게 작은 자리라 생각하시면 되고, 양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집을 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 30평에서 한 200평 정도가 되는 자리가 양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어느 정도냐? 제가 묘를 쓸 때는 어떻습니까? 땅을 파죠? 제가 땅을 파가지고 조상을 모시는 것 같이 어떤 음택의 위치라는 거는 지하, 한자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으로 말하면 30cm 정도 되는 겁니다. 한자에서 한 7자 사이에가 어떤 묘자리에 어떤 명당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은 한 3자에서 4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라는 거는 음택은 땅을 파는 거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거고, 양택이라는 거는 집을 지표면에 짓죠. 그렇기 때문에 양택이라는 거는 어떤 지표면에 가깝게, 지금 보시면 한자 사이에 보면 이렇게 발근육이 나오죠. 그런 것 같이 양택이라는 거는 한두 자 이상의 지표면에 있는 거를 양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 자리가 이런 발근육이 퍼지게 나와 있다. 그럼 이 자리는 양택의 명당이고, 그 기가 한 곳으로 응집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음택의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양택 차이점에서 제가 보면 이제 발음 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떠냐면, 묘나 집을 썼을 때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묘라는 건 어떻습니까? 묘라는 거는 조상을 모시게 됐을 때 그 조상의 직계 가족들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묘를 썼을 때 풍수책에서 보시면 집에 묘를 썼는데 시아버지를 묘를 쓰게 됐는데 며느리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안 좋은 자리다. 그랬을 경우는 이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음택이라는 거는 조상을, 저희가 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 그 직계 자손들 영향을 받는 거, 저희 아버지 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지,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자손이 아니라
시집, 그 친정에서 온 다른 집 자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묘를 써가지고 며느리가 크게 뭐 다쳤다든가 죽었다는 거는 저희가 말하는 이 명당, 지리학하고는 관련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TV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전설의 고향이나 TV 같은 데 보시면 어떤 집안의 가문이 어떤 뭐 흥망성쇠를 갔을 때 집안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 집안에 살아남는 사람 2명 있습니다. 우리가 TV에 보시면 그 집안이 안 좋아지고 나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살아있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만 살아가지고 그 집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은택이라는 어떤 바른관계라는 것은 유골의 직계 가족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자식들, 이런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그 집안에 있는 며느리나 시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집안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직계 가족이 영향이 받는다는 거고, 우리가 조상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다 묘를 써놓고 저희가 미국으로 가거나 뭐 유럽으로 갔다 해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직계 가족들은 전부 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양택이라는 거는 집터입니다. 집터라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집을 짓고 살았을 때 제가 좋은 집이다, 내가 좋은 집을 소유한다 해가지고 제가 좋은 기운을 받는 게 아니라, 좋은 집이다 하는 거는 내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야지만이 그 기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집을 샀다 해가지고 그 집에 살지 않으면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택이라는 것, 집터라는 거는 제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터가 좋다, 그러면 저희가 하루 종일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보면 우리 집은 포근하고 아늑하기 때문에 집에만 갔다 오면 자기의 충전이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다음날 왔을 때 또 마음이 가벼운 집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느 집에 가보면 우리는 집에만 들어가면 몸이 쑤시고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 그렇다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집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양택이라는 것은 거주자의 비례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음 속도, 발음의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발음의 속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발복입니다. 조상을 좋은 곳에 모셨을 때 그 기운이 자손들한테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부모님을 저희 부모님을 매장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영향을 주시려면 우리 흔히 말하는 조상을 모셔가지고 그 조상분이 어떤 육탈이 되고 어떤 천지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유골의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유골이 노랗게 황골도 되고 옥로 현상이랍니다. 유골의 구슬 같은 영원한 기가 뭉쳤을 때 그 기운이 자손들한테 영향을 주려면 어떻겠습니까? 벌써 조상이 땅에 묻혀서 육탈이 되고 천지 기운을 잡아당겨서 자손들한테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풍수에서는 빠른 발복도 있지만은 저희가 가장 빠른 발복이다 그러면, 묘를 써가지고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제가 통상 30년이랍니다. 당대 발복이라고 그럽니다. 묘를 쓰고 나서 영향을 빨리 받았다 그러면 한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묘를 썼는데 뭐 묘를 쓰고 나서 1, 2년 안 돼가지고 뭐 대통령이 됐다, 뭐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는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묘를 1년, 2년 만에 큰 발복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누가 풍수를 공부하지 않고 묘를 써가지고 전부 다 대통령 되겠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묘자리에다 좋은 곳에 모셨을 경우에는 조상을 좋은 곳에 모시게 되면 어떤 천지의 기운을 받고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발음의 속도는 좀 늦다는 겁니다. 대신에 양택, 좋은 집터는 어떻습니까? 제가 좋은 집이라는 거는 오늘 내가 몸이 뻐근해하고 안 좋은데 좋은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날 하룻밤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죠. 그같이 발음의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대신에 어떻습니까? 빠르지만은 그 집에서 나와버리면 영향을 못 받죠. 우리 집이 아무리 명당 집이다 하지만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밖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 영향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택이라는 건 발음의 속도는 빠릅니다. 빠르지만은 그 집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음의 속도라는 거는 늦다 빠르다 하는 거는 저희가 음택과 양택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보시면 이제 발음의 강도라는 건 세기죠. 세기라는 거는 음택이라는 거는 묘를 썼을 때 그 기운이 받죠. 그 기운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까? 그 직계 자손들.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가 명당에 들어서 가셨다. 그럼 할아버지 밑에 있는 직계 자손들, 아버지부터 아버지 형제간, 그리고 그 형제간과 아버지 저희 자식들이 영향을 받죠. 그때 한 분을 명당에다 모셨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때 발음의 강도는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흠이 있죠. 근데 강도는 강하다. 양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 집에 가서 좋은 영향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날 가서 또 자고 또 밖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거주하면서 영향이 차근차근히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발음의 강도는 음택보다는 양택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택과 양택, 명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누가 물어봤을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음택은 묘자리, 집터는 양택인인데 크기는 묘자리는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니까 어떻습니까? 반평에서 2평 정도고 그리고 크기 그 양택이나 집터라는 거는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 20평, 30평에서 200~300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치라는 거는 땅속에 있고 지표면에 바깥에 있고 발음 관계라는 거는 묘라는 거는 조상을 모시면 직계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 거고 양택이라는 거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고 속도라는 거는 어떤 묘라는 거는 모시고 나서 어떤 천지 기운을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조금 걸리기 때문에 좀 늦다. 양택은 들어가자마자 영향을 받는다. 강도라는 거는 묘를 썼을 경우에는 강력한 힘을 받지만 양택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집이 양택의 명당이라 했을 때 온 식구들이 가야지 영향을 받지만은 그 집에 산 사람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도라는 거는 묘자를 훨씬 강하고 양택이라는 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